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수를 매주 토요일 보내드리는 서정욱의 법대로 5월 6일 인사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핫한 이슈가 하나 터졌죠. 그제부터 터졌는데 바로 김남국 미스터리 재산은 15억 신고를 했는데 60억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김남국의 코인 스캔들, 이것이 터질 조짐인데 지금 터졌죠 이미. 오늘도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선일보가 일면톱에 계속 조선일보가 뭔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씩 터뜨리는데 오늘 일면톱은 FIU 금융정보분석원인데 수사기관에 김남국 코인을 통보를 했다. 김남국이 이런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것을 그러니까는 다 인출을 했다. 자, 이것을 통보를 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수사기관에 그럼 수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FIU. 네. 이건 이제 뭐냐면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현금 거래할 때 현금을 이제 1,000만 원 이상 입금한다든지 네. 이런 걸 수상하잖아요. 예. 이런 걸로 이렇게 통보를 하고요. 옛날에 김만배 있죠. 네. 김만배, 대장동. 네. 이것도 이제 의심이 간다 해서 FIU가 통보를 한 거죠. 그때 경찰에서 이제 용산에 네. 수사를 뭉개버렸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액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김남국이가 뭐 600억, 6천억 거래해도 통보 안 합니다. 그런 이제 방식이 이상할 때. 방식이 이상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주가 조작이나 코인 시세 조정이라든지 이런 데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럴 때 이게 통보하는 거예요. 액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코인은 이 말은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 상당히 있다. 이래서 이제 통보를 이미 했고요.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가 알아보니까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1년 이상 기획으로 이게 취재를 한 아주 준비된 앞으로 이게 뭐가 나올지 상당히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이게 취재했던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2011년에도 김남국에게 이것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다. 뭐 그게 얼핏 기사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취재를 한 거네. 그러니까 이 거래소도 가상화폐 거래소도 통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한 거고 FIU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되면 김남국에 대한 자금 추적이 불가피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특히 그때 작년에 3구 대선 그리고 그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 전에 몽땅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자금은요. 크게 보면 이게 입구하고요. 그 다음에 출구가 있잖아요. 입구와 출구가 있죠. 첫째 이 자금이 어디서 나느냐. 이걸 이렇게 조사해야 되는데 김남국이가 이제 82년생이고 광주에서 근데 전남대 로스쿨 1기입니다.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는 졸업을 하고 전남대 로스쿨 1기예요. 그 다음에 대학원을 서울대 지금 조국 제자인 거죠. 김남국이가. 근데 김남국이는 저하고 방송을 잘 아는데 자기 집 있잖아요. 지하에 변호사 사무실 차린다고 이 말은 변호사를 안 했다는 거죠 거의. 변호사 업무는 거의 안 했겠죠. 방송 처음부터 방송을 계속 했으니까. 저도 10년 전에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돈 번 게 없고. 그렇네. 자, 그 다음에 방송 수입은 우리 다 알지만 까면 1시간 넘을 때 20만 원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종편 방송. 김남국이 한 게 그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생활하기도 빠듯하겠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종잣돈이. 자기는요. 주식 팔았다. 주식 팔아서 했다 했잖아. 근데 김남국이 재산이요. 주식이 전혀 변동된 게 없어요. 원래 김남국이가 이제 재산 신고한 게요. 원래는 이제 2021년부터 보면 2021년에 이제 국회의원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재산 신고를 매년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2021년은 11억 8천. 11억 8천. 11억 8천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22년은 12억 6천. 조금씩 늘어나네. 이렇게 늘어나요. 12억 6천. 그 다음에 올해 신고한 거 있잖아요. 많이 늘어나서 15억 3천. 15억 3천. 예를 들어 이제 김남국이가 처음에 주식 신고할 때는요. 전 재산의 80%가 거의 주식이었어요. 처음에 재산 신고할 때? 그것도 한 종목 LG 디스플레이. 11억 8천을 할 때? 그 전부터 LG 디스플레이 주식 많았거든요. 그게 한 8, 9억 있었어요. 주식이. 많았네. 몰빵인 거죠. 이재명이처럼. 근데 그 주식을 팔아서 코인으로 가면
코인은 신고 의무가 없죠. 신고 의무가 없죠. 자, 그러면 이게 재산이 주식 판만큼 감소를 해야지. 감소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 재산. 코인을 샀으면은. 코인은 신고 안 하니까, 60억. 그러니까. 주식 파는 돈을 샀다 했으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감소해야 되네. 재산이 감소를 해야 돼. 한참 감소해야죠. 그 신고를 안 하니까, 이쪽 재산은. 그리고 자, 그러면 김남구. 그렇죠. 너기 어느 주식을 얼만큼 팔아서 이게 코인을 샀느냐. 예. 이걸 구체적으로 해명해라 이거지. 예. 첫 번째. 주식이 그대로 있는데. 돈도 늘어나는데. 어느 주식을 얼만큼 팔아서 이게 코인의 초기에 넣었다가 나중에 60억까지 불리는지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명해야지 막연하게 주식 판 돈으로 코인 샀습니다. 이거는 변명 말해야 된다. 주식을 판 흔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또 차명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 그것도 이게 불법이니까. 불법이죠. 그 불법이죠. 따라서 저는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 입구 있잖아요. 예, 있고. 이거부터 이게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작년 3월달에 실명자에게 다 팔았잖아요. 그럼 여기 팔았으면 현금으로 있다면 신고해야 되죠. 근데 신고한 게 없잖아. 그렇죠. 현금으로 있다면. 그럼 여기 그 팔아서 다른 코인을 사면 이제 물론 신고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김남구, 너기 해명이 그걸 60억 코인을 팔아서 지금 이게 현금으로 들고 있냐? 있으면 이게 신고 누락이잖아. 이게 공직자 신고, 재산 신고 처벌되는 거 아니에요? 처벌되는 거죠. 현금을 했다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코인을 샀다면야 뭐 신고 안 되겠지만 그럼 여기 저는 그걸 구체적으로 그걸 팔아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현금화 됐냐? 아니면 이게 다른 코인을 또 샀느냐? 뭐 어떻게 됐냐? 이걸 여기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된다. 두 가지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와 용처, 입구와 출구 이게 딱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코인을 샀다면은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묘한 게 그때 그 팔았을 때보다 지금 그 코인의 이 값어치가 한 3분의 1로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한 4분의 1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지만. 그럼 그 떨어질 걸 예상을 하고 했으면 상당한 재테크 실력이 있는 건데. 아마 이제 실명제를 하니까. 실명제를 그러니까 한다고 하니까. 파는 거고요. 그러면 실명제면 이것도 또 다른 주식으로 샀어도 그것도 실명제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고는 안 해도 실명제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금방 이제 실명으로 사고 팔았으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시중의 의혹은요. 돈이 놀 데가 없잖아요. 시중의 의혹입니다. 의혹. 전부 이게 그 입구든 출구든 대자로 시작되는 게 아니냐. 대선? 입구는 대장동. 대장동. 출구는 대선. 이 말은 이게 혹시 대장동 돈이 이재명 몫이 많잖아. 이게 흘러가서 그 다음에 출구가 딱 파란 게 대선 직전이잖아. 그러니까요. 3구 대선 너 7인회잖아. 이재명 핵심의 7인회잖아. 7인에다가 혹시 대선에도 일부 간 게 아닌가. 이런 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의혹이 있는 거죠. 따라서는 검찰이요. 이 정도면 이게 조선일보에서 일면에서 계속 때릴 정도면요. 그냥 검찰에 안 넘어갑니다. 이미 FIU가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소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 저는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이게 조사하면요. 금방 밝힐 거예요. 왜 밝히냐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금방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출구도 몇십억이니까 어디 갔는지. 저는 이제 신속하게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해서 빨리 이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60억이라는 15억을 이제 신고고 60억 코인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아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전에 그 작년인가 본인이 헌금 모금이 1위였거든요. 3억 3천만 원 모금을 했는데 그때 거의 속된 말로 거의 뭐 앵벌이 수준으로 무슨 뭐 연애 비법을 전수하겠다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에 웃고 계시면 후원을 꼭 부탁한다. 후원금이 텅텅 비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후원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또 여기서도 또 이 법적인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이해충돌 이야기도 나와요. 이해충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 2016년부터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김남국이 가상자산의 가세 유예를 해야 된다. 세금을 물리는데 유예해야 된다. 그게 또 공동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 60억 같이 작년 초에 전액을 인출을 했는데 이해충돌 아니냐. 그래 내역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치인들 중에서 그 김남국 의원 외에도 뭐 코인 가지고 이야기 노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예, 먼저 이제 김남국이 두 개, 금방 이제 그 우리 말씀하신, 보면 이게 그 첫째는 이게 이자가 얼마나 정말 이제 그 가정스럽다고 해야 되나? 자기는 이게 돈이 없다고요. 거의 뭐 거지 행세해가지고 후원금이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했습니까? 장경태 이런 게 그 김남국이 한 이런 게 빈곤 포르노예요. 그렇네. 김건희 여사가 한 게 빈곤 포르노가 아니고 김남국이처럼 이렇게 불쌍한 거지 행세하면서 앵벌이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게 그 빈곤 포르노다. 장경태도 이게 좀 예를 제가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해충돌 방지는요. 또 제가 김남국이 때문에 이게 법 많이 찾아봤어요. 처벌 조항이 있는가.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작년 5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국회의원도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근데 10개 정도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친인척을 보좌관을 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그 김남국이처럼 이런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처벌 조항에는 없고. 자기는 이제 그 코인을 투자하면서 코인에 과세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명백하게 이해충돌 맞잖아. 이해충돌이죠. 근데 이런 처벌 조항을 빼버린 것 같아요. 자기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따라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게 그 처벌은 어렵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따라서 이제 뭐 김남국이는 수사도 해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도 이게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도 끝났다. 그리고 원래 이 코인에 대해서 뭐 가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게 여러 가지 법안이 계속 발의가 됐는데 그게 국회에서 다 뭉개졌다고 하더라고요. 다 뭉개버렸는데, 그러니까는 다른 정치인들도 지금 코인하고 여러 가지 또 연루된 그 코인과 관련해서 뭐 소문이 나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준석 같은 경우. 그렇죠. 지금요. 지금 이제 그 코인 이게 저는 재산 신고할 때 두 개가 제일 문제예요. 재산 신고할 때. 첫째는 이제 그 코인이죠. 이거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현금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죠. 근데 코인을 신고 안 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맹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법 바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나 코인은 이게 주식하고 뭐 다르냐 말이에요. 현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상장 기업이죠. 제가 이제 문재인이 때부터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재인이가 법무법인 부산 있잖아. 여기 보통 법무법인 현금이 없거든요. 수입이 들어오면 다 배당해야 변호사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부산에는 현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제가 보기에 실제 가치는 막 그냥 100억에 육박하는데 비상장 기업이잖아. 법인이거든. 요거는 이게 액면가로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내가 지분이 60%니까 3천만 원밖에 없다. 근데 법인의 통장에 잔고가 40억, 50억이 있어. 실제 가치는 높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송구권의 혼술도 법인화 시켰다. 자본금은 2, 3천만 원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 광고비 막 딸려가고 누적돼 있다. 뭐 배선이 따따붙다 이런 걸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이게 신고한 거하고 자본금이 틀린단 말이야. 다르죠. 이게 저는 맹점이다. 비상장 기업도 시세에 맞게 신고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비상장 기업도 신고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준석. 이러면요. 인터뷰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준석이 야, 자기가 이게 비트코인 해가지고 선거 몇 번 치를 돈을 벌었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 몇 번? 선거 몇 번 치를 돈을 벌었다. 근데 인터뷰를 이래 놨더라고. 자기가 코인 투자하는 이유를 해놨더라고. 뭐냐? 나는 머리보다 재산으로 상위 1%가 되고 싶어 코인을 투자한다. 재산으로? 머리보다. 머리는 뭐 당연히 1% 안에 드는데 나는 머리보다는 재산으로 상위 1% 안에 되고 싶어서 코인 투자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전부 이게 투기 아닙니까? 불로소득이거든요. 저는 이런 지도청이 불로소득으로 이게 일확천금 노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보기에 맞는가? 또 이런 지도청들은 정보가 빠르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 이게 충분히 정보를 일반인보다 앞서 수집하니까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재명이가 이거 주식은 잘하죠. 자기가 이제 연수원 졸업하고 친구가 정권사 다니는데 작전줄 하나 추천해 준 거지. 그걸로 이게 10억 이상 벌어. 청년재벌 됐잖아.
이재명이가. 그 다음에 대선 지고 나서도 방산주. 방산주 국방이 있으면서 방산주 했죠. 그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퀴즈다운 게 그렇네. 김남국이고 이준석이랑 똑같은 놈이다. 이래 보면 돼.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일단 우리 경제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뭐 산업에 투자를 하는 이런 개념인데 이 코인은 정말 이거 거의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지만 이거 거의 투기에 가까운 거죠. 투기에 가깝고 특히 뭐 한쪽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은 한쪽에서 돈을 잃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뭐 있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돈을 벌어서 선거를 몇 번 치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도덕성이 정말 무감각하다고 보이네요. 저 두 가지만 더 중요한 걸 지적하면 제가 이제 코인 사건을 많이 변호도 하고 하잖아요. 뇌물로 가장 이용 많이 되는 게 코인입니다. 뇌물로? 뇌물로. 옛날에는 실명제도 안 했잖아요. 코인을 주는 거예요. 차명으로도 줄 수 있잖아. 지금도 이게 뭐 실명제 얼마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주면 되거든요. 코인으로 주면 이게 신고도 안 하잖아, 재산. 뇌물 줄 때 난 누구한테 코인을 얼마 줬다.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뇌물 수단 중에 코인이 제일 안전한 겁니다. 아,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엄청나게 제가 맡은 사건 중에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코인은 현금이잖아. 바로 팔면 현찰로 놓잖아요. 근데 신고도 안 해. 그 다음에 옛날에 실명법도 없잖아요. 없죠. 근데 주면 어떻게 잡습니까, 수사?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 뭐 정치권에서 막 돈봉투 막 오갔잖아요. 거기는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넣어줬어요, 그냥. 그거 할 때. 그 뒷돈이 이렇게. 차명이니까. 그건 차명이니까. 차명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처럼 이게 그런 허점이, 큰 허점이 있었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김남국이도 과연 이게 코인을 지가 다 산 건지 지돈으로. 누구한테 이게 받았는지 이것도 조사해봐야 된다. 뇌물의 통로고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코인이 또 해킹을 많이 해요. 북한 있잖아. 북한은 해킹 부대를 양성해서 코인을 해킹해가지고 외화벌이 합니다. 그 막 맞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코인이 악용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럼 저는 이제 두 번째, 검찰에서 김남국이 수사할 때 제가 이제 두 군데를 꼭 조사해야 돼요. 어디? 김남국이 두 군데를 조사해야 돼요, 검찰이. 제가 검찰한테 알려줍니다. 첫째는 이제 김남국이 집에 장롱을 해요. 장롱에 또 감봉권 있나? 지금 장롱에 이재명이도 옛날에 몇 억 해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웅래도 장롱 해놨죠? 저는 감봉권도 나왔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국은행 바로 간 거고. 김남국이도 총각이거든요? 일단 법률상은 총각입니다. 그래서 옛날 최강욱하고 뭐 짤짤이 딸딸이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김남국이 집에 장롱이 이자를 주잖아. 이재명이 한 말이잖아요. 장롱을 첫째 뒤집어야 된다. 이걸 제가 첫째 검찰 힌트를 주고. 그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돈이 있는지 이제 현금화 시키세요. 현금화 시킨 돈이 장롱 안에. 아니 있는지 장롱부터 조사해야 된다 이거지. 김남국이 지금 현금화 시켰다 하니. 그렇죠. 장롱. 현금화 시킬 가능성이 돈을 어디 숨기냐 이거야. 그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른데 했는지 뭐 현금화를 했는지 말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첫째 장롱 조사하고 두 번째 중요한 데를 제가 알려줍니다. 이게 진짜 좀 검찰에서 이거 반드시 조사해야 돼. 어디냐? 이모집. 이모집에 승리대발. 너 옛날에 한동훈 장관 청문회할 때 너 이모하고 썼다며 논문을. 이모 교수. 이모 교수를 아니 매일 너 코인하고 주식이나 하니까 너 공부 안 하니까 한동훈 장관 청문회할 때 너 이모라 그랬잖아. 이모. 이모 씨를 이모라 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남국이 이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모 집도 한번 조사해봐야 된다. 혹시 이모 집에 또 승진했는지 이모 씨가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제가 힌트를 주는 겁니다. 장롱과 이모 집. 어차피 그 FIU가 뭐 수사 의뢰를 하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뒤져야 되는데 그때 처음에 뒤질 게 장롱, 김남국 집의 장롱, 그 다음에 김남국의 이모집. 이모집 승진해서 승진했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친정에 갖다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모집에 숨길 가능성. 그러면 이 김남국 입장에서는 이 방송을 만약에 보면 보지 않겠지만 보면은 일단 장롱에 있는 돈 다른 데 다 옮겨야 되고 그 다음 이모집에 있는 걸 고모집으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게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아마 이제 뭐 볼 수도 있겠죠. 뭐 자기 방송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까처럼 이게 그 해명이 전혀 안 맞잖아요. 주식 팔아가지고 코인 샀다. 그 다음에 코인을 처분 다 했다.
자, 그러면 이게 주식, 어느 주식을 팔아가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왜 재산이 늘었는지 이걸 해명하고, 그 다음에 팔아가지고 현금화 됐다 하면, 그렇잖아요? 자, 팔았다 하니, 그러면 그 판 돈은 어디 갔냐? 이거는 반드시 해명하고, 해명이 안 되면 강제 수사로, 뭐 이거는 금방 저는 이게 밝힐 수 있다. 지금 이게 법사위원이거든요. 법사위원.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이런 게 특별 지시를 좀 해야 돼. 이런 거는 철저히 조사해야 돼. 뭐 이원석 총재 하겠지만 정말 이게 코인을 60억을 가진 청년 정치인이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일반 청년들한테 허탈감을 줍니까? 뭐 상대적 박탈감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심각한 저는 문제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게 대장동에서 자금이 왔는지, 아니면 대선 때 이재명이었는데 갔는지, 이것도 이게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이런 부분.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상당히 또 본인이 불안할 수도 있겠네. 본인이 직접 뭐 대선 자금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의 핵심 척건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어떤 젊은 세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도 줄 수 있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예상해 보면요, 수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위장 탈당 쇼할 겁니다. 또 꼬리 자르기. 또, 야, 남구가 잠시 나갔다 와라. 안 되겠다. 이게 커지면 안 되니까. 여론이 위장 탈당 쇼 있잖아. 윤관석이처럼. 이승만처럼. 이런 식으로 김남국도 뭐 또 이게 쇼하면서 나 탈당하겠다. 이러고 하지 않을까. 아마 이재명이 그렇게 지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정치적으로. 근데 이재명은 지금 송영길 쪽에 돈봉투가 연루된 사람들, 윤관석이나 이승만이나 여기는 이 사람들이 좀 좀 더 있게 해달라고, 당 안에 있게 해달라고 거의 업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먹으면서 업소로 하고, 내가 옛날에 당에서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는데 나를 이렇게 내치느냐, 당 안에서 좀 울타리 안에서 좀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내보내버렸거든요. 그런데 김남국은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울 텐데, 본인의. 근데 여론이 워낙 안 좋고, 지금 돈봉투 때문에 갤럽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됐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역전됐어요. 근데 이 김남국이 이거 보면요, 20, 30대 청년들이 다 돌았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그렇죠. 60억이 이게 보통 돈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출당 쇼 안 할 수가 없는 뭐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출당 쇼 정도로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가뜩이나 송영길 돈봉투 때문에 지지율이 역전이 됐는데 그동안 버티던 게 그래도 뭐 2030, 40대도 지금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22%가 떨어졌죠. 40대도 돌아섰는데 가장 가진 지지층인 40대가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이 김남국 때문에 2030이 또 엄청나게 좀 돌아설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거 넣어오면은 정말 엄청나죠. 엄청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개딸들만 김남국이 보고 힘내라. 김남국이는 이제 완전히 뭐 이재명의 후계자 있잖아. 황태자로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황제고, 김남국이는 이게 황태자, 차기 이재명 리더로 개딸들은 지금 이게 김남국을 보는데, 뭐 저는 이번 건으로 김남국의 정치 생명도 끝났고, 그 다음에 사법적인 처리 리스크 이것도 끝났다. 뭐 김남국이하고 이재명이하고는요 다시 만날 거예요. 서울구치소에서. 어디서? 서울구치소에서. 저는 만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개딸들 이야기가 조선일보 오늘 밑에 보니까 개딸들 김남국 영리한 투자 성공 사례다. 현금화 잘 하셨길 바란다. 현금화를 했으면 이거 구속될 텐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현금을 신고 안 하고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야당은 개인적인 내용이다. 공식 입장을 안 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공식 입장을 안 내는 이 상황인데, 자, 어쨌든 지금 이 코인 스캔들이 저는 이 김남국 개인 문제로 지금 계속 접근을 했는데, 역시 우리 서종욱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것은 개인 문제도 개인 문제지만 민주당 안에 지금 치명적인 매상을 입힐 수가 있고, 2030이 돌아서면서.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검은 거래가 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실제 이렇게 변론을 하시면서 많이 봤다고 하니까 이 문제도 지금 정치권 전반에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크게 이 스캔들이 터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주시해서 보고, 다음 주 이 서종욱의 법대로 시간에도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